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제목은 바람직한 자료 사용과 연구 윤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술적 글쓰기는 100% 창작물이 아니고 항상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자료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의 사용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면 연구윤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연구윤리를 어기게 되고 또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 사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 사용 능력과 연구윤리 준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자료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면 그것의 어떤 세부 범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사용의 개념인데요. 학술적 글쓰기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먼저 도출해 놓은 결과물, 선행 연구들, 자료들, 뭐 도표, 그림 뭐 등등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글에 정당하게 가져오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자료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용도 당연히 자료 사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료 사용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일단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보죠. 자료를 살펴보죠. 그런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나의 의견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잘 연계하고 통합해서 내 글에 반영하는 행위잖아요. 자료 사용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식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이 확장되고 재구조화되고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자료 사용의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료 사용의 어떤 중요성은 알겠는데 자료를 잘 사용하는 능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자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 결국은 나의 글에 현재 그 주제 어떤 논조에 맞게 가장 적절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걸 찾아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자료 사용 능력이 있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료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어떤 세부 능력까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사용 능력과 연구 윤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자료 사용을 잘해야 돼요. 바람직한 자료 사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료 사용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불충분하고 또 잘못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거의 뭐 표절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자료 사용 능력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오각형으로 이제 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어떤 사람은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조차 그런 필요성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학술적 글쓰기가 무엇인지 학술적 글쓰기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자료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부터 출발해야겠죠.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사용이 필요한데 그 자료에 대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 사용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그 수많은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인지 또 그 중에서도 내 글에 내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는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한 인식은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식도 있어야겠지만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형식에 맞게 그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결국은 내가 선별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내 글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것이 표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자료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지
또 어디까지가 내 글인지가 잘 구분되면서 모호하게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 내용 통합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 사용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이것은 학술적 글쓰기가 결국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글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료 사용의 필요성 인식이고, 자료 사용 능력의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즉,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논문 써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학술적 글쓰기, 논문의 요건을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사용 능력의 범주로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자료의 내용에만 이렇게 유심히 초점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출처의 중요성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도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자료 사용의 필요성 이렇게 인식이 있더라도 자료의 출처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한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잘못 밝히기도 하죠. 즉, 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만 자료 사용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 사용 능력, 세 번째는요, 자료 선별 능력인데, 아주 많은 여러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도 이거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비학술적인 자료야. 예를 들면은 뭐 사적인 글이라든가 개인 SNS에 있는 글들은 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 더 좋은 자료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을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두 가지 이렇게요. 자료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처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학술 자료를 잘 선별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좋은 논문 작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사용 능력의 범주에 자료 선별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료 출처를 표시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왜 그 글 속의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 뭐 간접 인용, 뭐 직접 인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참고문헌의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들, 뭐 등등이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료의 출처를 적절하게 형식에 맞게 표시하는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또 혹은 자료 유형별로도 자료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자료 사용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료 출처 표시 능력이란 자료의 출처를 적절한 형식에 맞게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 사용 능력 중에 가장 어려운, 좀 까다로운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료를 내가 보고 잘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내 글에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또 결국은 내 의견과 가져온 자료의 내용이 섞이지 않아서 누가 어느 부분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료 내용의 통합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보 연구자 혹은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논문을 읽을 때는 당연히 내용도 읽지만 이 저자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글을 썼는지도 좀 유심히 살펴보도록 조언을 하는데요. 결국은 자료 내용 통합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글과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통합을 하는 능력인데, 그러면서도 내용이 모호하게 섞이지 않고 누가 쓴 부분인지를 구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료 내용 통합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구윤리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자료 사용과 연구윤리라는 제목으로 크게 자료 사용의 개념, 자료 사용 능력과 연구윤리의 관계, 자료 사용 능력의 5가지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